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남자의 완성에서 처음 다뤄보는 주제인 발기부전 약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 이제 발기부전 약물 처방을 받으러 오시는데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장단점이나 다른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기부전 약이 1998년 비아그라가 그때 처음 출시돼서 뭐 전 세계 남성들의 희망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발기부전 약물의 뭐 작용 원리나 이런 게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약이 태생 자체가 심장병 환자분을 위해서 쓴 거죠. 혈관을 협심증 환자에서 혈관을 확장시킬 목적으로 개발이 됐는데 사실은 협심증이 왔을 때 흉통이 있거나 이러지 사실 평상시에 일상생활할 때 증상이 사실 별로 없는 환자가 대부분인데 환자들 임상을 하면서 이건 잘 모르겠고 밤마다 이게 이상하다. 그리고 다른 이제 여자들을 봤을 때 이게 흥분이 더 잘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건 뭐지? 뭔가가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접근을 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음경으로 가는 혈관이 상대적으로 더 확대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피가 더 많이 가기 때문에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치료제로서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임상을 바꿨죠. 협심증 치료에 대한 임상은 때려쳐버리고 그냥 발기부전에 대한 했는데 임상적으로 이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서 모든 남자들의 고민이 일시 해결될 것처럼 시작은 됐었죠. 실제로 근데 그 약이 개발돼서 나올 때 그 약의 정확한 기전이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고혈압 환자라든가 심장질환이 있었는데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던 환자들이 그냥 좋다고 복용하였다가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했었고요. 실제로 비아그라 나왔을 때 미국에서 1년에 10여 명 이상이 사망을 했거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심혈관 질환 환자들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미국 이제 의료비가 비싸잖아요. 증상이 없으면 병원에 안 가거든요. 못 가죠.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모르고 먹었다가 이제 복상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약의 부작용이냐? 안 되다가 하니까 너무 즐거워서 열심히 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느냐 뭐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병리 생태가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안전한 약들이 좀 더 개발됐고 안전한 약보다도 이제 복용해야 될 사람, 복용하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돼갖고 지금은 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비아그라가 더 상대적으로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럼 확인만 되면 사실 문제가 되는 약은 아닙니다. 결국에 이제 이런 약물들이 기본 원리는 그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기도 음경 해면체에 이제 혈액이 잘 통하고 그게 머금고 있어야 그 음경도 확대가 되고 이제 딱딱해지는데 혈관의 확장에 역할을 돕는 게 이제 발기부전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기부전 약물 같은 경우도 종류가 워낙 다양한데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비아그라, 실데나필이라는 성분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알리스, 타다라필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나라 파는 약의 종류는 상품명만 따지면 100개가 넘어요. 실제 성분으로 나누면 딱 5개밖에 없습니다. 과거 6개였는데 하나는 이제 효과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없어졌고 5가지가 있고 그 중에 3개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개발된 약이 한국에 들어온 거고 나머지 2가지 약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개발되고 아직까지도 외국에서는 뭐 판매 안 하고 국내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하나 저희도 사실 100여 가지 약 이름을 다 못 외우거든요. 그 환자분은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인터넷에서 약 이름만 보고 비아그라라고 해서 파는 게 있는데 가짜일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거는. 왜냐면은 의약품을 인터넷에 쉽게 팔게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불법이고요. 대부분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들어오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약을 드셨는데 너무 좋다고 해서 알아보면 용량 자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시알리스가 20mg고 비아그라가 100mg가 최대 용량인데 뭐 500mg, 뭐 100mg이 들어있어요. 당연히 효과는 좋겠죠. 근데 임상을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용량이 들어갔을 때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분만 알면 대충의 그 약에 갖고 있는 성질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5가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필름정으로 이제 나온 게 있고 필름정은 알약의 장점이 이제 휴대가 간편하고 또 하나 약간은
발현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아니지만 환자분이 좀 더 빠른 것 같다는 얘기는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필름정도 전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약을 선택하는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 드리는 것보다는 써보시고 좋은 걸 쓰는 게 정답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효과가 좋은지 나쁜지를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약을 일단 드렸는데 나중에 오셔서 이런 부작용이 있고 아니면 이런 좋았다 그러면 그 약을 바꾸거나 뭐 그대로 드리거나 해서 상담을 통해서 일단 하고요. 실제로 예전에는 뭐 이런 발기부전 이런 게 검사를 많이 사실 진행했었는데 요즘엔 사실 그게 아니고 이제 오시면 거의 약 처방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약 처방이 효과가 없을 때 2차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시중에 5가지 성분 정도의 약물이 있고요. 그중에 뭐 실데나필, 타다라필, 미로데나필, 우데나필, 발데나필 뭐 요 정도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약물마다 각각 다른 약동학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 방광기가 어떤 건 짧고 뭐 발현 시간이 오래 지속되고 뭐 이런 지속 시간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는데 이건 뭘까요, 원장님? 제가 환자분들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일일이 설명하면 헷갈려 하셔갖고 이거는 약의 모양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이름이 나와 있고 또 상품명으로 나와 있어서 환자들이 이해하기 쉬워서 하는 거고요. 설명드릴 때 이런 식으로 설명드려요. 이제 비아그라가 처음에 나왔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름은 이제 레비트라라는 게 나왔고 시알리스 나왔고 요거는 이제 글로벌이죠. 전 세계적으로 파이자 뭐 바이엘 뭐 이런 데서 나온 거고 자이데나가 우리나라의 동아제약에서 나온 거고 엠빅스가 원래 브라본토가 SK에서 나왔죠.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이제 이쪽에서 만들었거든요. 이쪽에서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약이 개발되면서 사실은 약의 뭐 강도나 쉽게 말하면 지속 시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부작용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비아그라 드시면 예전에 그런 기사나게 생각이 나서 위험한 약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꽤 많은데 이쪽에서는 일단은 더 개발되고 더 좋은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더 안전한 약이다를 선전하기 위해 사실은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설명하기 좋아서 또 하나 이제 복제약들이 뭐 비아그라도 한 30개 되고 시알리스도 한 50개 되니까 사실은 저희도 약 이름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전부 다 약 색깔은 비슷해요. 비아그라는 복제약들도 대부분 파란색이고 시알리스는 복제약이 대부분 노란색이에요. 다행인 거는 이제 레비트라가 이제 야엘라로 나왔는데 이거는 복제약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시판되는 거 제일 많이 판매되는 건 비아그라 계통하고 시알리스 계통이고요. 약의 개수가 제일 많은 것도 역시 비아그라, 시알리스가 해서 맞습니다. 복제약이라고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따라하는 걸 잘하잖아요. 성능 차이는 사실은 없어요. 그 대신 가격 차이는 4-5배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오리지널을 처방해 본 기억이 언젠지 기억이 거의 안 나요, 사실은. 거의 다 복제약. 다 복제약 쓰죠.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마켓에서도 그게 인정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실제로 이 중에 몇 개 약은 해외로 수출하거든요. 시알리스나 비아그라 복제약은 수출까지 하기 때문에 복제약을 쓴다고 해서 뭐 나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대신 약을 선택할 때 저는 환자분을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작용 시간이거든요. 이게 젊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랑 오늘 만났는데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싸웠어. 근데 약이 1시간 전, 뭐 심지어는 2시간 전에 먹어야 되니까 오늘 분위기 좋아서 먹었는데 말 한 번 잘못해서 오늘이 파토 나버리면 그래도 약값이 뭐 3,000원, 5,000원 하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런 분들, 젊은 분들한테는 사실은 시간이 긴 거. 특히 시알리스 계통, 타달라필 계통이 뭐 5mm, 10mm, 20mm가 있지만 작용 시간이 짧게는 18시간이고 길면 36시간 정도 가기 때문에 오늘 혹시라도 안 돼도 뭐 내일 가능해서 환자 설명할 때는 주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약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이데나는 12시간이기 때문에 하룻밤 쓰기에 딱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은 4시간이니까 필요할 때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간이 짧을수록 실제로 뭐 임상에서는 작용 시간이 비슷하다, 시작 시간이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일단 4시간짜리가 좀 더 빨리 발현이 되는 것 같고요. 12시간하고 36시간 약은 조금 발현이 늦고 길게 가는 경향이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환자분 얘기랑 이제 임상하고 사실은 많이 좀 틀려요. 틀려서 그런데 이쪽으로 갈수록 좀 제가 보기에는 순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대신 부작용은 적어요. 사실은 엠빅스는 제 환자분 제가 뭐 많이 처방을 했는데 환자 중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약이어서 비아그라는 제일 심한 게 얼굴 홍조입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빨개져서 토끼같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일 높고 그다음에 시알리스는 이제 코막힘이랑 근육통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통계적으로는 많이 차이 나진 않는데 실제로 임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약은 이제 자이데나도 그렇고 엠비스도 부작용이 좀 적은 약이에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고 그 외에는 결국은 시간하고 사실 강도는 사람마다 워낙 틀려요. 그냥 10ml 먹어도 될 사람 20ml 먹고 50ml 먹으면 100ml 먹으면 당연히 효과가 더 셀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자기가 만족하는 정도냐 만족할 정도 아니냐에 따라서 약을 용량을 조절하거나 그리고 드셔보시고 좋은 거 드시면 돼요. 시간도 그렇고 효과도 그렇고 이거는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좋은 거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용은 알려드리겠지만 결국 선택권은 환자분한테 있어요.